밤마다 뒤척이는 이유, 이건 수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들. 요즘 들어 이상하게 밤만 되면 몸이 불편해집니다. 분명히 피곤한데도 눕기만 하면 뒤척이게 되죠. 베개를 바꿔도 이불을 바꿔도 결국 새벽 2, 3시쯤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옆에서 자던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자는 동안 자꾸 다리를 움직여요. 다리로 이불을 걷어차기도 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섬뜩했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 그렇게 몸이 불편했던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마다 제 몸의 신호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잠을 잘 준비를 할 때부터 다리가 묘하게 간질거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움직이면 잠깐 편해지는 느낌. 이상했죠.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닌데 이건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면 클리닉, 내과, 정형외과를 전전하며 검사도 여러 번 받았죠. 수면제 처방을 받아도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신경과 의사가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이건 수면 문제가 아니라 신경 문제입니다. 신경 문제요?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 특히 밤에 심해지죠. 그게 바로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밤마다 뒤척이던 건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 몸이 보내던 신호였던 거죠. 하지불안 증후군, 몸이 보내는 숨은 신호. 의사 선생님이 차근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말 그대로 다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증상이에요. 다리가 저리거나 당거나 간질간질하거나 움직여야만 좀 편안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밤에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면 장애로 착각하죠. 실제로 한국인 10명 중 1명꼴로 이 증상을 겪는데 대부분 불면증으로 착각한다고 합니다.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철분 부족, 도파민 감소, 말초신경 문제,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생활 습관까지. 의사는 제게 묻더군요. 요즘 혹시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으세요? 그 말에 머리를 탁 쳤습니다. 은퇴 이후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아, 내 다리가 보내던 신호였구나. 몸이 보내던 조용한 구조 신호. 그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나는 그걸 무시하고 살았구나. 사실 예전부터 다리 저림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가끔 종아리가 붓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의사 말이 생각났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해석하지 못할 뿐이죠. 약보다 먼저 해야 할 일. 저는 처방받은 약도 꾸준히 먹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렇게 덧붙이더군요. 약보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에요. 첫째, 저녁 이후 카페인 금지. 커피뿐 아니라 녹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있죠. 둘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 순환이 좋아져야 신경이 안정됩니다. 셋째, 자기 전 종아리 마사지. 특히 발목부터 무릎 아래까지 천천히 쓸어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 고르기.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지금 내 몸이 편안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 단순한 루틴을 꾸준히 하자 거짓말처럼 뒤척임이 줄었습니다. 다시 편안한 밤으로. 지금은 여전히 밤마다 침대에 눕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가끔 다리가 간질거릴 때면 아, 내 몸이 오늘도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다리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어느새 편안히 잠이 들죠. 내 몸은 매일 나에게 말을 건다. 살아보니 몸은 늘 우리보다 먼저 알고 있더군요. 문제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너무 늦게 들은단 겁니다. 밤마다 뒤척이는 이유. 그건 수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몸이 나에게 보내던 작은 구조 신호였던 겁니다. 오늘 밤 당신의 몸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